선생님, 몇 명 학생들이 예상 질문을 뽑아놓고 네.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 맞는 말인지.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질문을 할지를 미리 이제 뭐 예측을 해서 뭐 질문 리스트를 뽑는 거죠. 20개든 30개든 막 잘게 쪼개서. 그래서 나는 그 예상 질문 30개를 뽑아놓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들을 막 글로 써놓는 거예요. Q1 답변, Q2 답변, Q3 답변. 그래서 이게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말하는 통상적인, 혹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지도하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통상적인 면접 준비 방법인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면접이라는 거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가장, 제가 좀 단정적인 표현을 쓸게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면접 준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참 기억에 남는 학생 한 명이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여학생이었고 용산에 제2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3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내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근데 그러니까 비교과든 학생부 준비를 잘 해서 다행히도 수시에 지원했던 모든 대학에 다 서류 합격을 다 했어요. 근데 학생도 입시 때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 나는 진짜 정시 안 가도 돼. 수시에서 입시를 끝낼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홍대까지도 붙어놨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엄습해오는 거지. 이거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정시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만큼 그만큼의 불안감이 엄습했겠죠. 누구라도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접 노트를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수소문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막 문제들을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막 인터넷에다가도 막 합격생 여러분 어떤 질문을 받았나요? 이런 거 다 물어보기 시작해서 자기 나름대로 매우 견고한 면접 대비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봤어요. 근데 와, 그 정성이, 그리고 그 양이,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너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다, 그럼 차라리 그럴 거면 나한테 물어보지. 이거 뭐하러 이렇게,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지. 뭐하러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어.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정말로 잘 얘기했어. 야, 이렇게 하면 진짜 너 면접 때 네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면접은 네가 기대치 못한 다른 질문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크잖아. 근데 너 여기에 있는 거 안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 거야? 즉 이거 계속 네가 답 연습한다고 해서 그게 면접 준비하는 게 아니야. 면접은 있잖아, 본질적으로 한 문제야. 기준이 너에게 있는 거야.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네 생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면접은 본질적으로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꾸 문제를 쪼개는 순간 너는 그 틀에 또 갇히게 돼 라고 이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지만, 그 친구도 선생님 이해는 하는데 불안한데 어떡해요. 잠이 안 와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어. 제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 말도 내가 충분히 네가 어떤 마음인지 공감하기 때문에 내가 뭐 너에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면접 한번 경험을 해보고 와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결과는 어땠겠어요? 당연히 수시에서 이 학생이 쳤던 대학들은 다 떨어졌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자꾸 학생 외우지 말고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좀 얘기를 해. 이제 이런 답변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답변, 자기가 만들었던 답변에서 벗어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아예 그냥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답변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 친구가 수능을 망치지 않았고 수능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하나 남은 게 이제 홍대였어요. 홍대 하나 남았던 거예요. 홍대 하나 남았는데 이제서야 내 말을 듣기 시작했죠. 왜냐면 자기가 한 방식대로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그냥 그 면접부터 필요 없고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 자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포괄적인 자기 키워드를 찾아냈고 이제 면접은 그 키워드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질문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역이 존재하고 나의 핵심 영역이 존재하고 그 질문을 내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서 프레이밍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 안으로 교수를 계속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걸 만들지 않고 자꾸 저 질문의 답은 뭘까? 저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 이러니까 그냥 답은 했지만 다 통일성도 없는 다 파편화된 답을 한 거고 또 답을 질문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조차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제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개념 안으로 끌어들여서 답변을 하니까 그냥 이제 서로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자연스러운 면접이 이어졌던 거고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다행히 홍대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뭐 문제 푸는 것과 별개로 면접을 임하는 태도 자체가 무엇인가 내가 다 답변을 외워야겠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건 철저한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질문이라도 자기의 개념 안으로, 자기의 정체성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기준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면접 준비 방식인 것이지 질문별로 막 리스트별로 답해 놓는 것은 제 경험상 도움이 별로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면접 준비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